50대와 60대,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노후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떠받쳐 오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 시점에 접어들며 겪는 다양한 고충과 고민, 그리고 그 세대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담긴 사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차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분들은 대략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지금의 50대와 60대 초반에 해당되시죠. 이분들은 한창 학창 시절에 고도 성장기와 민주화 운동, 그리고 외환위기 등을 연이어 겪으며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님 부양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느라 노후 준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퇴직을 맞이한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와서 무언가를 다시 준비하려니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퇴직 직후에 높은 벽을 마주하고 눈물 짓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자녀 양쪽 모두 챙기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챙길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해에 100만 명씩 10년간 은퇴가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퇴직 이후의 삶을 일찍부터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간혹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부터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실직의 공포를 접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은 초조하고 남은 게 없을까 하고 자책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울지 마시라고,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신 거라고요. 특히 한 분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경제적 부담만 안 줘도 다행이다, 각자 먹고 사는 정도만 돼도 성공이다 하시며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모신 세월이 길었고 또 그 와중에 자녀까지 늦게 낳아 여전히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40이 넘어서 자녀를 낳았더니 50이 훌쩍 넘어 퇴직하는 시점에도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이런 환경에 놓이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이중 삼중의 책임감에 억눌려 지내시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비에 아픈 부모님 병원비까지 챙기다 보면 본인의 노후는 뒷전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제안해 오니 더 답답해지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식이 꼭 부모를 부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각자 자기 몫의 삶만 챙겨줘도 감사할 따름이다. 사실 부모님께서도 평생 아끼고 희생하셨는데 부모님 스스로도 노후가 넉넉지 않으시다면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지금 시대가 만만치 않다 보니 부모님을 도와드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이 넘은 부모님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면서 본인도 50이 넘어서 늦둥이를 키우는 말 그대로 더블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다만 준비가 조금 미흡했고 회사가 평생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컸던 건 아닐까? 어떤 분은 사무직으로 주로 일하시다가 정년을 맞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훨씬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군 쪽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결심하셨고 실제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조금이라도 자기 미래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꾸준히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남의 회사 위에 지나치게 힘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조금 더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뒤늦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뒤늦은 깨달음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택배, 심지어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몸이 허락하는 한 뭐든 하면서 꿋꿋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장년층에 들어서면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밤낮 없이 일할 체력이 안 된다고 하시죠. 그러나 술자리와 흡연을 줄이고 집에서라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게 내 몸을 지키는 길이자 곧 재테크다 하며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스쿼트 500회, 뒤꿈치 들기 2000회를 늘 하신다며 자랑하더군요. 그 정도를 꼭 따라 하진 않아도 하루 10번 스쿼트이라도 매일 하다 보면 확실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시대도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고생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고 서글퍼지셨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선 각자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중장년 세대 재취업 지원이나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나란 일을 한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치느라 정작 중요한 복지 정책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사회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준비가 필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전기기사나 공조냉동 같은 기술 자격증을 미리 따두고 시설관리직으로 이직한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새로운 길을 찾은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아직 일할 의지도 있고 경력도 많은데 왜 회사는 나를 외면할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아파트 시설직이나 관리사무소, 요양시설, 혹은 택시와 버스 운전으로 전향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은 아직 남아있는 힘, 근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체력도 무한하지 않으니 일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놔야 한다며 걱정하십니다. 전에는 조금 더 놀 줄도 알았어야 했는데 하루하루가 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 제대로 쉰 기억이 거의 없다면서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 뭐든 해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고백도 많습니다. 유독 눈물이 많아지셨다는 분들도 여러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달려온 세월, 돌아보니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자마자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울컥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향해 많은 이들이 울어도 된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슬픈 현실에 눈물을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우린 힘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듣고 있으면 함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시골에서 작은 농사나 어업을 하며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치시는 분도 많습니다. 도시의 경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하루하루를 소박하지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바람이지요. 한편으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진 나라에서라면 늙어서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현실이 아니지 않겠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50대가 마지막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기대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 같다. 샌드위치 세대도 모자라 이젠 더블 샌드위치, 트리플 샌드위치라며 자조적인 한탄을 하시지만 그래도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세대를 보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우리나라의 기적을 이뤄냈다 생각하면 우리 세대도 못 해낼 게 없지 않나 하는 긍정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댓글 사례 중에는 전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정말 존경합니다. 힘내세요라는 한 줄 메시지가 가장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거창한 조언이나 해결책보다도 묵묵히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응원이 크게 와 닿는다는 뜻이겠지요. 또 어린 시절 우리를 위해 헌신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이제 내가 나이 들어 되돌아보니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는 고백도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50대 중반에 모든 걸 내려놓고 택배 일이나 사회복지 분야로 옮겨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대기업에서 일해도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결국 내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게 없으면 은퇴 후에는 똑같다며 직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와 계획을 늘 세워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도 크지만 중장년층에게도 맞는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나이 때문에 사무직에서 배제해버리는 관행,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업무로 전환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제도적인 지원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만 보지 말고 나이 들어서도 인생 이모작 한모작을 안전하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순위로 꼽히는 것은 건강관리와 마음가짐입니다. 무엇이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명언처럼 지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이나 저축을 시작해보는 분도 있고 몸을 움직여서 수입을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멈추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 보니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내야겠습니다. 모두가 말하듯이 이제 부모님께 모든 걸 기대거나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가족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건 베이비 부모 세대의 땀과 노력 덕분이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그 노후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목소리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이 우리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아직 은퇴 전이거나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작은 참고가 되길 바라고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해주셨고, 다들 힘들지만 절망하기보다는 울어도 된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중장년층,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도 이 마음이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는 분명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 더욱 큰 힘을 주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 아닐까요? 한 분 한 분이 남겨주신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눈물이 터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오늘 하루를 용감하게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회사에서 퇴직이나 명퇴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퇴 후의 삶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잘 해내고 계십니다. 앞날이 불투명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 드릴 것입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내가 살아온 세월만 해도 기적이었다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의 중장년층 분들, 지금껏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면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뒤에 일어나 다시 발을 내디디길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떤 세대든 함께 어깨를 맞대야 한다는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